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 번 이 풍수 구운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엔 조금 약간 이 풍수 자체의 그런 기운보다는 구운 시대를 맞이해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우리나라 격변기를 맞이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뭐 풍수지리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명당이 어디고 좌양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따지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기운이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이런 기운이 바뀔 때 과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명당 터를 찾고 또 좋은 자리로 이사 간다고 하더라도 대격변기가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아무리 명당터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구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주제를 갖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사실 굉장히 뭐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가장 강력한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남북한이 이제는 그동안 거의 뭐 7, 80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통일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으로 대변화와 격변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종북 주사파들, 뭐 친중파, 종북 주사파 여러 가지 이제 좌파들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종북 쪽에 가까운 주사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입지가 현저히 좁아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종북 주사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586 세대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는 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몰락의 길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뭐 종북 주사파를 지지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그분들 생각이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서 좀 나름대로 연구한 그런 부분과 또 세상의 기운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좀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구은 시대에는 종북 주사파들이 거의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왜 그러한 생각과 예측을 하는지 한번 전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기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기운이라는 것은 사람의 팔자도 10년마다 변하지만 이 풍수적인 운기도 20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의 현대의 격변기를 겪은 1960년대 유군부터 해서 현재 8운, 그리고 앞으로 9운 시대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군 시대는 1964년부터 1983년이었고요. 주역으로 개성으로 보면 건쾌라고도 하고 건괴라고도 하는데, 이 오행의 기운으로 봤을 때 금의 기운이었습니다. 이때는 경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6.25 전쟁을 거치고 또 4.19와 5.16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권위주의적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83년까지니까 역시 전두환 대통령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광주 5.18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난, 실질적으로 아버지 세대가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권위주의 시대고, 또 이때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미국이라든 서방의 원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운적으로 보면 강력한 가부장적 권위주의인 금의 기운이 또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칠우는 이제 1984년부터 2003년, 이때는 이제 태라고 하는데, 태가 이게 이제 바꿀 태라고도 하고요. 또
기쁠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서방의 금의 오행을 갖고 있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 세대, 즉 주사파들이 태동을 하고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그때 이제 뭐 전국 뭐 대학생 이제 연합회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한총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과격하게 이 586 세대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한편으로는 민주화가 되고 1987년도에 60 항쟁까지 해서 결국 직선제로 이제 모든 게 바뀌게 되고 헌법도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본격적으로 신장을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괴는 기쁠 때 이런 건데 서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쾌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이후 강남 개발이 되면서 강남 룸사롱이라든지 1990년대까지 굉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시대도 이제 이때 이후에 나오긴 했지만 핑클이라든지 SES 여성 가수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페미니즘이 대두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괴상이 막내딸을 나타내는 택괴이기 때문에 여성의 힘이 세졌다. 그러면서 어떤 향락 문화라든지 이런 뭐 술 이런 거, 또 우리나라 자체가 해외 여행을 많이 가게 되고요. 또 이때 이제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이 1990년대부터 해서 개발을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 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쪽을 나타내는데 서쪽이 많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파룬 시대가 2004년부터 2023년인데, 파룬은 이게 이제 간계입니다. 주역에. 간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어긋날 간이기도 하지만 풍수나 또 구성학에서는 이게 부동산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택계는 이제 막내 딸, 소녀를 나타냈지만, 이 간계는 이제 막내 아들, 삼남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남자 아이돌 가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뭐 BTS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건 왜냐면 이제 이게 간산이라고도 하는데, 주역 8개에서 주로 이제 산, 또 부동산, 토지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고요. 역시 오행 자체도 또 토의 오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웃도어라든지 산업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는 시기가 됐죠. 그럼 구은 시대는 어떻게 됐냐? 2024년부터 43년까지인데 리케입니다. 화해 오행이고, 문화산업,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주 항공산업, 그리고 군사 분야 및 방위 산업이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3, 4위권으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사파가 몰락하고 정치적으로 대격변기가 시작이고 통일시대가 개막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칠운에 주사파들이 엄청나게 태동을 해서 1980년대 중반 엄청난 데모를 하고 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민주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주역으로 봤을 때 이게 금의 기운입니다. 칠운이. 그런데 이 구운이 오면, 구운은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화극금이라 해서 금의 기운이 다 녹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시대를 맞이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들의 나이가 이제 60대, 70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때 이제 뭐 했던 민주화 세력이 뭐 정권을 잡고 온 나라를 좌지우지 했을 때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를 못하고 이제는 다 녹아버리게 될 겁니다. 이게 기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타노스님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베트남이 미국을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하나가, 미국은 건깨고 금의 오행인데 베트남은 남쪽이고 화의 오행에서 화극금에서 미국이 베트남을 당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주사파들이 발호를 하고 그동안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굉장히 혼탁시켰는데, 이제는 그들의 세력이 구은시대에 몰락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가감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군 시대부터 한번 사진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뭐 박대준 전 포항 포스코 제철 회장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때는 유군 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주도하고 또 권위주의적,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해서 가부장 권위주의 시대가 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과감하게 경제 개혁을 하고 또 개발을 시작하면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유군 시대고, 또 조선 시대로 따지면 이 유군 자체의 기운은 건깨를 나타내고 금의 기운인데, 유군 시대가 바로 또 조선 시대는 정주 임금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세종 임금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혁과 모든 경제라든지 또 문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정주 임금이라든지 세종 임금 때 굉장히 문화가 융성에 꽃피었잖아요. 그리고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유군인 박정희 대통령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운 역시 서쪽을 나타내고 금의 기운인데 이제 민주화가 태동을 했고요. 실제로 또 60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또 헌법도 개정을 하고 직선제 대통령으로 이제 뽑기도 하고, 이 왼쪽에 보면 이제 가수 이게 핑클인가 그런데 이때 이제 여성의 이 시대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신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인천공항이 이제 개항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쪽이 또 개발됐고, 또 서쪽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한반도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니까 일산 이쪽도 사실 이때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됐죠. 또 안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이게 칠운 시대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을 토대로 해서 서저 동고, 그러니까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의 산맥을 따라서 이 서쪽이 낮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산맥을 보면 동북쪽 간인방 쪽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이 파론 시대는 바로 간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나라 자체에 이제 산 같은 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등산을 많이 했고요. 또 이 파론의 간인방의 기운을 받아서 국운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론 시대는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이 네 명의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두 명은 보수 대통령, 두 명은 진보 대통령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건 못한건 그런 걸 떠나서 파론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산맥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뭐 드라마라든지 오징어 게임, 또 우리나라 그 K컬처 문화 이것뿐만 아니라 영화, 스포츠, 그리고 음식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원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구운 시대는 모든 것이 만발한 불의 시대다.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로 봤을 때 꽃을 우리가 불로 봅니다. 그래서 꽃은 화려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운 시대에서 이제는 이게 모든 것이 만발을 하고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누리호가 지금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엔 K2 전차서부터 아래쪽은 전기차, 그리고 삼성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구운 시대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겠지만, 산업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쪽 분야들이 구운 시대도 전 세계 우리나라가 다섯 손가락에 아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만과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리고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이 분야는 또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위로 올라섰고, 어쨌든 구은 시대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융성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남북 통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화해 시대인데, 그러면 주사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주사파 앞서 말씀드렸듯이 칠운에 이들이 발호를 해서
물론 뭐 민주화를 자기들은 했다고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들과 비슷한 세대입니다. 저도 586 세대고 그들과 비슷한 세대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데모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데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뭐 했지만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저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정말 민주화에 기여를 했느냐 저는 뭐 긍정이 10%라 그러면 부정을 90% 정도로 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명한 586 주사파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 주사파라는 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알려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고 좌지우지하면서 실제로 정치 자체가 과거에는 그래도 서로 여야의 타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이 아사리판으로 변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하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나라를 혼탁하게 만들고 정치판을 완전히 뭐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종북 주사파이기 때문에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또 중국을 찬양하고 중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물론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들을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은 이제 칠운의 금의 시대에 발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불의 시대에는 다 녹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주사파가 몰락을 하고 또 통일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는 새롭게 바뀐다. 왜 그러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들과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들은 뭐 중복 주사파들이 북한을 찬양하던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뒤안길로 사라지면 지금 현재 20대에서 30대 초중반 이 사람들이 앞으로 구은 시대는 주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